원래 저희 그 학회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 해외 출장 관계고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환경국립대학교에서 장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상담이 왜 필요하는지 그리고 우리 전문 상담사의 역할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잘 알고 싶다시피 우리 사회는 인사 말씀하시면서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 각층에서 상당히 매우 필요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고민을 하죠.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가족 상담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면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이제 심각한 부분을 해서 각 시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매우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꼭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년층,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는데 보통 이제 중립제다 보니까 정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년이 보통 50.3세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부분은 65세, 70세까지도 요새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런 이 부분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나 또 마음을 놓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고 요새 우스갯소리로 이 남자가 되면 삼시세끼를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밥을 안 먹겠느냐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고 싶은데도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급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 다 아다시피 고령화가 아주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가 이제 17.5%인데 2050년이 됐을 때는 40%로 이러다 보니까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우울에 대한 문제들, 자살률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의 거의 대부분의 보면 노인 자살률이 아주 심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요새 이제 우리 학회에서도 노인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와 이제 국가적 연계를 해서 지금 MOU를 체결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임산부는 저도 잘 아시다시피 이래 이제 갑자기 이제 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해서 어떤 체중의 변화, 심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돼서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각 기업들이 기업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실상을 이렇게 봐보면 우리 상담사들에게 들어가는 상담료는 아주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발주하는 것은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상담사에게 돌아오는 돈은 한 3만 원 내지 4만 원. 그리고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상담료와 상담의 질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만큼의 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에 되게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행복, 이제 위원님들도 다 말했지만 저는 저희 그 입법법이 의료적 행위가 아니고 비의료적 행위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어떻게 하면 높여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자살률이 10만 명당 자살수가 26% 정도 되고 국내 행복에 대한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이 행복 지수를 우리 심의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냐 그게 바로 상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이 뭐하니까 필요성이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우리 사회에 실제 요새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빌딩 하나에 상담실이 어떤 데는 2~3개씩 있을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상담 우리 민간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4,000개가 이상이 민간 자격증을 무자격자들이 발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바로 이 상담을 해서 직접 향상을 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다라면 이제 심리 상담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음 건강이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서 정신적 질환이나 이용분, 그 다음에 어떤 정신과적 치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연구에 의하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행복한가를 물어봤더니 행복 지수가 엄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전 모든 국민이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 심리 상담의 대상이 될 거고,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적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삶의 질과 인권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행복 지수를 높이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물질적인 어떤 10대 국가가 아니고 정신건강으로도 행복한 그런 국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전문 상담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비의료적 어떤 마음 건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일상적인 고민이나 적응 문제, 스트레스, 갈등,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가벼운 우울이나 그 다음에 진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 1차적으로 저희에게 해결하도록 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게서 집중적인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의료적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의료적 행위를 통해서도 행복하지 않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복귀할 때 꼭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어떤 지역사회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축을 하는 게 이 법안이 좀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상담사가 사회복지사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또 대학원이라든지 박사를 받아서 더 전문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이렇게 귀한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저희 한국가족치료학회에 이 구두 발표할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 마음건강 위기에 대한 한국가족치료학회의 진단 및 제안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는 1988년에 설립되어서 가족 상담 치료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가족치료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상명대학교 가족상담치료학과 조은숙이라고 합니다. 먼저 위기 진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회는 현재 위기의 핵심에 한국 가족의 취약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계층 갈등이나 세대 갈등, 또 젠더 갈등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통이 사회 조직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족 안에서 농축되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취약해지는 것이 다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합니다. 그 결과 부모의 권위 상실, 부부 간의 헌신의 부재, 관계의 대악화, 애착 기반의 붕괴, 가족 내 폭력과 방임,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 등의 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양극화되어 가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집에 있으니 너무 좋아요 라는 사람과 집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사람으로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취약성은 국민 마음건강의 기반을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 아동 청소년 행동 문제, 자살과 대인 간 폭력 등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가족 개입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부재할 경우에 가족 위기는 가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마음건강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 예방 차원에서 가족 건강성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관리의 어떤 트렌드가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가족 안에 극심한 갈등 문제로 진행이 되고 가족 안에 어려움이 심화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마음건강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봤을 때 가족이라는 단어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아동, 청소년, 성인, 직장인, 노인 이런 개인만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개입의 초점을 가족 단위에 두는 접근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담 서비스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치료, 놀이를 포함한 매체 활용 상담 등 여러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 다양한 이론과 접근 방식이 활용되고 있죠. 가족 상담 치료는 개인 내담자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유발 유지시키는 가족의 역기능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족 취약성 개선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상담 기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 상담 치료는 정신건강 전문 영역에서 독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5대 핵심 정신건강 전문가 직군에
가족 치료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건강 전문요원 안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까지만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서비스 안에 가족상담 치료 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마음 건강에 바탕이 되는 가족 건강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상 현재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직군에 저희 전문 상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정말 저희가 너무나 아쉽지만 가족 상담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상담 전문가들이 마음 건강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 해당 부처의 행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건강 서비스의 질은 결국 종사 전문가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담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보장하는 자격제도 개선과 자격관리 그리고 이에 병행되는 상담사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위기진단 및 정책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끼기 위해서 조금 미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두 분께서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건강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학회별 제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의 역할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담은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실천적 전문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상담은 과학자 실무자 모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전문 활동입니다. 상담사는 이러한 모델에 근거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과학자이자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상담사는 인문학적, 철학적, 종교적 이해에 기반한 이론과 지식을 익힙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과학적인, 또 증거기반적인 이해에 기반한 이론과 지식을 익힙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심적인 고통을 겪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수용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지 그 변화의 기제를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실무자로서 상담사는 상담관계를 바탕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전문적인 대화 과정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적인 스킬과 또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상담의 역할은 일상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을 잘해주는 친절한 어떤 사람의 그것을 넘어 수년간의 전문적인 공부와 실무 수련을 겸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며 이렇게 준비된 상담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기, 또 재난 등의 상황에서 인간이 겪는 다양한 트라우마와 고통을 경감시키고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그냥 얼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쑥스러워서 책자에 있는 걸 읽으시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두 번째로 상담은 인간의 성장을 지향하는 예방발달적 전문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마음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신질환자, 고위험군의 증상관리에서 온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또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나 고위험군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영역으로서 입원과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며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입원이나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전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증상 완화에서 나아가 개인의 생각이나 관점의 전환, 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향상, 또 대인관계 역량의 증진, 또 현실적인 적응 능력의 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보완하는 역할로서뿐 아니라 상담의 더 큰 역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발달적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이해의 증진, 또 대화의 기술,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대인관계 기술의 향상 등 이러한 전반적인 예방적 개입이 온 국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심리적, 관계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마치 감기처럼 누구나 겪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갈 때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과 환경을 보게 되는 등 심리적인 성장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갑니다. 이러한 특성은 보건의료 영역이 아닌 비의료적 사회복지 영역으로서의 상담의 전문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은 통합적 마음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구성하는 독립된 하나의 전문 직역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는 통합적 마음건강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에 대해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기존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 시스템만으로는 수적으로나 담당하는 영역적인 면에 있어서나 국민 마음건강 위기에 대응하고 전반적인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전문상담은 하나의 독립된 직역으로서 통합적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하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간에 맡겨져 있다 보니 여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전문상담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필요는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전문 상담 영역을 법과 제대로 체계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